자, 전우치전. 이 내용은 뭐냐면 수능 특강 보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능 특강. 근데 수능 특강에서 어떤 내용을 서술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전우치전에서 위기에 처해 전우치의 도움을 받는 약자들은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와 함께 결함을 지닌 인물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근데 이게 중요해. 결함을 지니고 있어. 결함. 주인공 전우치 역시 약자를 돕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그 주인공도 좀 불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특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시험지에 실린 부분은 여러분 장면 1에서 어디 가보냐면 본문의 세 번째 줄 갑시다. 시험지에. 나는 한재강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파란색 밑줄 부친상은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이 없고 70 너머를 봉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어. 부정적인 상황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효심이 깊은 인물이라서 파란색 밑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재경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죠?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병크를 저지르지? 분명히 전우치가 뭘 부탁했어? 처음에 은자 100냥 꾼 다음에는 하루에 한 냥씩만 빌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욕심부리잖아. 그 욕심부리는 행위가 뭐에 해당하는 거죠? 결함. 이해됐죠? 그게 결함에 해당한다고. 자, 다음에 중력 부분 줄거리 가겠습니다. 우치는 친구 양생의 정자를 높은 과부 정씨를 본 후 상사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니까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이 정자를 높은 과부를 유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전우치도 어떤 인물이라고 지금 형상화되고 있는 거지? 불완전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참교육 당해? 강림도령한테 참교육 당하죠? 그렇죠? 그게 지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 이렇게 구성한 이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문제식 그대로 지금 지문 구성하고 있는 거죠. EBS 연계교재의 문제식 되게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지문 구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별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18번에 2번 정답 되겠습니다. 18번에 2번. 재경은 그림 속 집에 들어갔다가 호조의 창고에서 발각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 그게 중요해. 그걸 인식하는 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 그 사실이 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물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한재경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결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중해보라는 얘기고. 자, 다음에 21번에 정답 2번인데 재경이 붙잡힌 장면에서 호조 판서가 재경을 꾸짖는 것을 보면 호조 판서가 밑줄 우치의 도술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공동체 질서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건 맞는데 여기서 호조 판서는 우치의 도술 때문에 재경이 그 호조의 창고에 들어갔다. 이걸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어, 22번 많이 틀렸죠? 22번. 지금 그 성적표상에서 22번 오답률 몇 %죠? 41%. 근데 그 바탕 통계상으로는 이게 정답률이 45%니까 오답률이 55%까지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별거 없는 표현사기 특집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걸까? 이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문학의 본질은 뭐의 파악이죠? 내면 파악이죠. 그렇죠? 내면 파악이지. 근데 야, 나 오늘 너무 슬퍼. 짜증의 표현이야.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함축성이 없죠. 그래서 뭘 동원하죠? 외부 자연물을 동원하죠. 맞나? 그러면 이 시에 동원되는 자연물이 화자의 내면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걸 6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화자의 내면과 관련이 있는 외부 자연물. 6글자로 뭐라고 불러? 저 객관자 성관물 아니야? 22번에 3번이 객관자 성관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현대문학에서 객관자 성관물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 흔할까? 내면을 드러내는 게 문학의 본질인데. 그래서 그럼 나 같으면 3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걸까? 게다가 여기 보기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들은 주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일에서 시상을 얻곤 한다. 다시 이때 시상이 내면의 환기죠. 뭘 보고? 주변 사물이나 현상 보고. 그럼 이거 외부 자물이 자기 내면 투영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기 내면 투영한다는 얘기죠? 칸은 노년으로 접어든 시인이 바다로 난 경사길을 보면서 인생과 자연의 섭리에 대해 깨닫게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사길에는 화자에 뭐가 투영되어 있는 거지? 성찰. 맞습니까? 화자의 성찰이 투영되어 있겠죠. 다음에 나는 감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담긴 삶의 태도와 자연의 순환 질서를 발견한 시인이 이를 이상을 향한 내적 단련의 과정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그러면 감나무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겠어? 삶의 태도와 자연의 순환 질서에 대한 화자의 성찰. 이게 반영되어 있겠죠. 그럼 22번에 3번 정답 바로 낼 수 있죠. 그죠?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왜 오답률이 이렇게 높느냐.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22번에 선지 3번 이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에서 어떤 구름과 바람이란 얘기가 나오죠. 설레는 구름과 바람 맞아?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거지. 그렇죠. 가에서는 그렇게 찾아도 돼.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냥 경사길 이거 보면서 3번 반대 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바래. 그렇죠. 근데 왜 많이 틀렸을까? 22번. 이유가 뭐죠? 보통 이 표현상의 특징 문제 있죠. 제일 먼저 풀고 싶어 하죠. 그죠? 작품을 온전히 내면을 다 뚫어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한 문제라도 빨리 털어내고 싶은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선제 3번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여 표현한다. 이거와 관련된 자연물을 빨리빨리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 선제 3번을 확인하기 위해선 결국 가와 다에 뭘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면을 확인해 봐야 3번이 맞다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거든. 근데 내면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거 어디지? 찾으러 가니까 빨리빨리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손이 가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나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 결국 표현상의 특징 문제도 뭐가 정답으로 결정이 된다? 내면을 진하게 드러내는 부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바심이 나는 건 인정할 수 있죠. 한 문제라도 더 빨리 털어내고 싶다. 공감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에 대면 뚫어내고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문제 풀고 나에 대면 뚫어내고 나와 관련된 문제 풀고 다에 대면 뚫어내고 다와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면에 종합해서 물어보는 문제 뚫어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오히려 판단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죠? 가나다의 내면에 대해서 다 한번 파악해 본 사람은 22번에 선지 3번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좀 접근해 주길 바랍니다. 됐죠? 자, 4번 좀 많이 찍었는데 그냥 가에는 수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2번에 선지 5번 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이 자기 과거 회상이 아니잖아. 옛사람들의 그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상이 인정이 안 됩니다. 5번 삭제. 됐죠? 자, 지문 가는 시험지가 9평 직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굳이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보통 수필 해석은 조금 까다로워하니까. 자, 지문 다 가겠습니다.
자, 조선 선비들의 산행은 등산이 아니라 관산이나 유산에 가깝다. 그들은 자신과의 싸움의 방식으로 산에 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문장 결합해서 이해해봐. 자신과의 싸움엔 두 글자 뭐라고 줄일 수 있는 거죠? 등산이겠죠. 맞나? 등산이겠지. 그러면 자신과 화해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방식인 거지? 관산이나 유산, 그쵸? 말뜻이 그렇잖아.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짝은 지어볼 수 있지. 자, 그들은 산 속에서나 그 속에서나 기험에 살아가진 않았다. 자, 그러면 기험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 자, 고려 중업의 문신 이일로는 산 너머의 현묘함에 지극히 사랑했던 모양이다. 여기 밑줄 산 너머의 현묘함에 지극히 사랑했던. 여기 왜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 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 왜 집중해야 돼? 이 일로의 내면을 추측하고 있으니까. 문학지물 감상의 포인트는 바로 내면 파악에 있다니까. 그죠? 내면 파악. 자, 계속 갑시다. 그는 여기 쭉 밑줄 속세와는 아예 인연을 끊기로 작정을 하고. 자, 이 부분은 또 왜 밑줄 쳐야 되는 거죠? 이 일로의 내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의 특정한 방법을 기대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 읽어보니까 내면이네? 문장 읽어보니까 내면이네? 이게 제일 안전해.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내면 파악이 빨리빨리 되는 거지. 나중에 내가 짚어주고 나서야 쌤 생각해보니까 내면이네요? 이럴 거야? 그래서 문장을 독서도 문학에는 또박또박 읽어보고 의미를 새겨보는 과정의 반복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과정이 누적되지 않으면 누가 짚어줘야 이거 논지네. 누가 짚어줘야 이거 내면이네. 뒤늦게 반응하게 되거든. 자, 청학동으로 알려진 유토피아를 찾아서 신선들과 벗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갔다. 자, 여러 마리의 소의 짐을 싣고 소를 타고서 개성에서부터 경남 하동 화계까지 갔다 하니 그의 행장은 가히 장관이었을 터이다. 산속을 여러 날 헤매었지만 그는 청학동을 찾지 못했다. 그로부터 200년이 훨씬 더 지난 뒤 조선 도학의 비조인 김종직과 그의 제자 김일손이 따로따로 지리산에 올랐다. 그들도 청학동을 찾아내진 못했다. 청학동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발 디딘 곳이 바로 청학동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청학동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남긴 기록의 요점이다. 여기 밑줄 발 디딘 곳이 바로 청학동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청학동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남긴 기록의 요점이다. 그 기록에 뭐가 담겨 있을까? 그들의 내면이 담겨 있겠죠. 됐습니까? 네, 다시. 여러분, 이 일로는 어떤 작정을 하고 청학동으로 찾아갔죠? 저 속세와는 아예 인연을 끊기로 작정하고 찾아가는데 못 찾았죠. 김종직과 김일성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속세와 아예 인연을 끊는 게 불가능하다. 이해되나? 그렇게 독해줘야지. 그 다음 달락 가겠습니다. 자, 퇴계는 평생을 산이 가까운 고향 마을에서 살았다. 산 가까이 살기 위해 그는 무려 40번의 사직서를 임금에게 보냈다. 퇴계는 안동의 청량산을 즐겨 찾았고 머리 갈 때는 풍기의 소백산까지 다녔다.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퇴계 내면이 훨씬 중요하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산수의 의미를 가르쳤는데 한 번 산행에 며칠씩 걸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퇴계는 도피와 일탈로서의 산행을 나무랐다. 왜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산에 올라가봤자 뭐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학동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 대비적인 관계 확인할 수 있죠. 퇴계랑 나머지 일로 김종직, 김일손 대비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런 거를 여러분 대비관계에 주목해서 독해합시다. 이렇게 내가 짚어줘야 되냐고. 그냥 문장 읽고서 이해하면 금방 도출되는 걸. 그렇지 않아? 아니 시어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동일시 아니면 대비 집중합시다.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애시당초에
이 이일로와 김종직, 김일손의 태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퇴계와 대비된다도 정확하게 잡아내기 어려워. 그렇지 않아? 자, 계속 가봅시다. 산속에서 청학독에 묻는 자들의 몽환을 퇴계는 꾸짖었다. 산에 가서 안개와 노을을 마시고 햇빛을 먹으려는 자들을 퇴계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는 인간들을 퇴계는 가엾게 여겼다. 그 바로 밑에 줄에 여기 파란색 밑줄, 산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마음으로 다시 현실을 정화시킬 수 있을 때 산은 아름답다. 됐나?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네 번째 줄, 파란색 쭉 밑줄. 아마도 우리는 퇴계 멀고 먼 뒤를 따라서 겨우 산에 오를 수 있을 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냥의 방식은 누구의 입장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로가 아니라 퇴계, 그쵸? 이게 필자의 주장인 거지. 된다? 내면 파악 끝난 거죠, 그러면. 자, 27번 가봅시다. 자, 27번에 선지 3번. 발 디딘 곳이 바로 청학동이더라도 인간이 청학동을 알 수 없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인간은 뭐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 즉 속세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 해석이 그렇게 가야죠. 이해됐나? 3번은 엉뚱한 얘기잖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32에서 34, 이덕일의 우국과 갑시다. 자, 앞에 화면 봅시다. 자, 학문을 후리치고 반문을 하는 뜻은 이때 반문하는 게 문관에서 무관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척금 둘러매고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화자의 신분이 무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검을 둘러매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해됐죠? 자, 진심보국 하려더니 한 일도 화음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나라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얘밖에 전혀 없다. 이때 얘라는 게 예절이 아니야. 알겠죠? 이것밖에 없다.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외적의 침략을 뜻합니다. 외적의 침략. 자, 의관 문물은 이대도록 더럽히고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니까 화자에 내면 외적에 대한 분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5수 이 부분의 해석에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도적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막으리 아니 와서 이게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에 원문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이 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왔어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알겠죠? 이건 그냥 외웁시다.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도적이 온다고 하면 누가 막겠느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아무도 안 막는다는 얘기죠. 선조임금 자체가 임진왜란 빵 터지니까 의주까지 도망갔죠? 누가 막겠어? 임금이 그렇게 도망가는데. 아무리 애고 한들 이 인심을 어이할. 그러니까 인심이 사나워졌다. 한탄하고 있죠. 해석 조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서론 주고 생각거든 서론 주고 국가 간위를 알리 없어 서론 주고 아무나 이 간위하라. 누구에게 사례소서? 구중천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때 구중천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자, 다음에 자, 앞에나 공부대답, 쌀지어 요역대답이라는 건 과중한 수치를 뜻하죠. 과중한 수치. 자, 그래서 배를 수확했더니 뜯어갑니다. 곡물로 뜯어가. 다음에 쌀을 수확했더니 역시
뜯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옷감도 없고 식량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옷 벗은 적자들이 배고파 서러워하게 되는 거죠. 이걸 수능특강 문제 선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게 거냐면 얘가 원인 그리고 그 결과로 중장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 알겠죠? 원인과 결과. 자, 원컨대 이 뜻 아르사 선해 고르하소서. 근데 선해 누구의 은혜일까? 임금의 은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싹 다 해결 방안의 주체를 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더라. 자, 다음에 국명과 북이란 여사로 헤어두고 낭묘상 대신에 진심국사 하시거나 진심국사 온 진심을 다해서 나란 일에 열중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누가 진심국사 해줘야 돼? 낭묘상의 대신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 방안의 주체 대신으로 설정된 부분이죠. 알겠죠? 진심국사의 주체는 누구라고? 임금이 아니라 대신들. 이해되죠? 자, 이렁성 저렁성 하다가 나중에 어이하실고 뒤늦게 후회하면 늦다. 이겁니다. 자,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하게 말리소서. 근데 이때 이 싸움이 뭘까? 당장이겠죠. 그다음에 당장에 말릴 수 있는 주체는 누구죠? 임금이겠죠. 임금. 그래서 어떻게 말려달라고? 탕탕평평하게 말려달라고. 자, 다음에 제 19수. 일이 다 옳으면 죄라 다 그르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 다 그르다. 다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두 편이 태도가 똑같아서 이 싸움 아니마대. 자, 그럼 이 싸움은 누구 잡아봐? 당장.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누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 성군, 임금께서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 됐습니까? 역시 해결 방안의 주체를 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됐나? 자, 다음에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이때 집이 뭘 뜻하는 걸까? 붕당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굴러가야 붕당이 있다고. 동인이나 서인, 남인, 북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집단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집만 돌아보고 나란히 라니 하네. 근데 이 대신들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전체 국익보다는 특정 붕당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명당이 기울어버리면 어느 집이 굳으려.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나면 붕당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나. 됐습니까? 그런 대신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지에 20수 갑시다. 20수. 어와 우습구나. 인간사 우습구나. 뭐 없이 둥글어. 10일 아니한다. 아무나 떳떳한 바른도리 지키어서. 파라사 밑줄. 떳떳한 바른도리 지키어서. 모나분들 어떠리? 여러분, 이때 뭐가 난다라는 건 뭘 지킨다는 뜻인 거지? 바른도리를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당장에 대해서 할 소리는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야? 그러면 34번에 선주 5번 나의 배도 말도 아니라 이후에는 밭이나 갈겠다는 것과 그러니까 얘는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맞아. 맞는데 다의 모나분들 어떠리는 모두 혼란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지. 쓴소리 하겠다니까. 납득되나?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죠. 바른도리 지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4번에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납득돼? 됐죠? 자, 그리고 고전시각 관련해서는 32번도 많이 틀렸는데 얘는 또 왜 많이 틀린겨? 자, 32번 갑시다. 선제 3번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 가에서 중정의 이보 번임내야 보이죠? 말 건네는 방식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에 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잠깐만. 나아가보면 풍파에 놀란 사공 배 팔아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보다 어려워라. 자, 종장의 밑줄 이후란 배도 말도 말고 밭 깔기를 하리라. 그러니까 배도 싫고 말도 싫고 밭이나 깔래. 누구의 말일까? 사공의 말이겠죠.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3번 정답 되겠습니다.